요새 상표권 침해 경고장을 받았다는 문의를 많이 받습니다. 오늘은 상표권 침해에 대한 설명보다는 우선 이 내용 증명에는 어떤 효력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용 증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이러한 내용의 문서를 상대방에게 보낸 적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을 예로 들면 메시지 옆에 1이라는 숫자가 사라지면 그 사람이 내가 보낸 메시지를 읽었다고 생각하시는 것처럼 내용 증명이 도달할 경우 해당 내용의 문서를 수신인이 받아보았다는 것을 국가기관인 우체국이 증명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법에서는 특정한 기간 내에 의사표시를 하라는 규정이 있는데요. 내가 그 의사표시를 만나서 했다, 전화로 했다 이렇게 주장하더라도 상대방이 나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하면 내가 그 의사표시를 했다는 것이 정확히 증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용 증명이라는 제도를 통해 내가 어떠한 내용을 보냈고 그 내용을 상대방이 받아보았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상표권 침해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내용 증명을 받은 뒤에는 내가 상표권을 침해한 것에는 고의가 없었다는 그러한 항변을 어려워지게 만드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서 상표권 침해와 관련한 내용 증명을 받았을 때 나도 내용 증명을 보내야 할까요? 제 대답은 기본적으로 아니요입니다. 실제로 상표권자가 상표권 침해자에게 문제를 삼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나눠봤을 때 상표권 침해로 고소하는 것,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여러분들이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 직접 자신의 입장이나 자료를 상대방에게 보내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의도와 달리 그것이 유죄의 증거, 손해배상의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 피고 입장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보고 잡아떼는 전략이 유효할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이 충분히 법률적 지식을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보내게 되는 내용 증명이 나중에 스스로의 발목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오히려 정말 경고장에 담겨있는 말이 맞는 말인지를 충분히 알아보실 필요는 있지만 나도 내용 증명으로 반박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한편 경고장의 내용을 알아보았더니 여러분이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맞고 그 금액이 다소 큰 경우라면 여러분은 상대방과 합의를 해서 상대방으로부터 고소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경미한 상표권 침해의 경우에는 상대방과 합의하지 않는 편이 경제적으로 더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내가 업으로서 반복적으로 여러 차례 상표권을 침해하였고 이를 통해 상당한 수익을 올린 상황이라면 어차피 상대방은 여러분을 실제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 역시 높은 금액의 벌금과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약해서 정리해드리면, 첫째, 내용 증명 그 자체는 카카오톡 메시지랑 별다를 것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고 충분히 알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대응하는 것은 오히려 나중에 내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제하시는 것이 좋다는 것. 둘째, 경고장에 대응할 필요는 없지만 그 경고장의 내용이 실제로 참인지, 참이라면 내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일지를 미리 알아보아야 내가 상대방과 합의를 할지 아니면 상대방의 경고를 무시할 것인지를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이해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정말 경미한 상표권 침해가 있는 경우나 아니면 실제로 상표권 침해가 아닌데도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해서 경고장을 보내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먼저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만 이미 그런 연락을 받으신 분이라면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꼭 정확한 내용을 알아보시고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